부자만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유머니의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네? 표정 나 완전 변했어. 삐졌어. 나 이런 표정 싫어. 우리 와이프 표정이 나오는 거야. 진짜요? 왜 내가 삐져요? 완전 열심히 장명이 된 이름으로 유튜브 오픈하셨더라고. 부다방 TV 컨셉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병맛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거는. B급 병맛. 부다방 TV 보시면 우리 고민이머니가 얼마나 고퀄리티 좋은 방송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깨알 홍보해주시네. 이런 것도 해주셔야 돼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든 저희 채널 그럼요. TV.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혼때 위례 쪽 24평 아파트를 구매하여 거주 중입니다. 현재 아이가 둘이라 대형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데 현장 근무로 인해 매매 시기를 놓쳐 갈아타지 못했습니다. 요즘 소형 평수의 물량 공급이 많아지고 다주택자 과세로 인해 소형 평수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대형 평수 평당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기 전에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갈아타야 할지 알려주세요, 소장님. 이랬어요. 좋네. 좋죠? 위례 신도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기 엄청 좋아졌어, 인프라. 일단 굉장히 잘하셨고요. 네. 24평 잘하셨습니다. 네. 24평이 전용 59잖아요. 네. 요즘 구조 잘 빠져가지고 네. 살만한데. 그럼 벌써 결론 내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요즘 너무 센스가 빨라. 그죠? 애드립이 진짜. 좋아졌어요. 자, 네. 왜 그러냐면은 네. 24평도 인기고요. 전용 59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 84, 전용 84도 인기인데 84가 더 인기가 높죠. 더 인기가 높아서 갈아타고 싶다라고 했는데 내 집에 오르면 내가 갈아타고 싶은 평수나 상급지도 더 올라가요. 이분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놓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도 놓쳤고요. 앞으로도 놓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아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비용을 지불해서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가 갈아탈 때 갈아타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돈이 더 들어가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분이 진짜 냉정하게 네. 진짜 필요하냐. 네. 예전에는 중대형이 한때는 트렌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버블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버블 세 번? 거품 7개? 네, 거품 7개. 진짜요? 네, 그때는 버블 세븐 중대형이 트렌드였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버블, 집값이 많이 올랐는 지역 7개를 그 7개를 알려주셔야죠. 찍었어요. 강남 3구,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 목동에 있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7개였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트렌드가 그냥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 지역의 중대형, 큰 평수, 40평대, 50평대가 인기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원인은 지금하고 비슷해요. 똘똘한 한 채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그때도 똘똘한 한 채가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똘똘한 한 채가 어떤 트렌드가 됐냐면 이런 인기 지역의 큰 평수들 어차피 많이 못 가지니까 큰 거 하나만 가지자라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07년도였나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주를 막 마시는 거예요. 소주를 막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노원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상계동에. 네. 우리 동네는 버림받았다고. 노원구 집값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네. 그때 노원구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1억 안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1년 딱 지나니까요. 2008년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대형 평수들은 무겁잖아요. 면적이 크니까 매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대출 부담이 되니까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형이 이제 강세가 되고 날개를 다는데 막 2배씩 오르더라고요, 노원구가.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죠. 그때 저 사람이 막 하소연할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소형의 트렌드가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부터 트렌드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트렌드가 또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양상은요. 워낙 중대형의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또 가격도 많이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좀 차이가 줄어든 거지 이게 이렇게 역전되기에는 지금 또 여전히 무겁고요. 매매 네. 가격 자체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올라가죠? 네, 10%? 면적이 크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도 그쵸. 줄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 효과가 10년, 15년 후에 나옵니다. 지금 당장이야 주택구매 연령이 있어서 40에서 69세가 주택구매 연령이잖아요. 당장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살아봤거든요. 25평도 살아보고요. 진짜. 진짜요? 24평, 33평, 39평, 48평, 55평 다 살아봤는데 자랑질이시네. 어떻게 알았지? 24평 좋습니다. 진짜 부족하다면 갈아타셔도 좋고 아니면 전세 주고 전세 가셔도 되고요. 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절대 팔면 안 돼요. 무조건 요거는 보험이에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고 갈아타시고 싶다면 실시간으로
진짜 팔고 바로 33평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을 내자면 지금 24평 미래 신도시 괜찮다. 그래도 대형으로 가겠다 하면 놓지 말고 여기 전세 놓고 전세로 들어가라. 아니면은 팔고 바로 갈아타시죠. 바로 갈아타고.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저는 불인이로 유튜브를 보다가 비규제 지역인 원주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총 1억 6천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종잣돈이 1억 정도 있으셨대요. 현재 전 2주택자이고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내에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며 멀리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십니다. 제 소망은 상급지 아파트인 독립문 근처 역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첫 번째, 무학재역 근처의 아파트에 2년 거주 후에 독립문역 아파트를 매수한다. 두 번째, 부가연동 재개발 매수 후에 월세를 6년간 버티다가 새 아파트를 입성한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뭐 무학재 근처로 첫 번째 일환이 신용대출. 가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신용대출 받는 건 일단 반대고. 비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담보대출 정도는 괜찮겠지만 신용대출을 받아서 물론 신용대출 한 2, 3천 받는 거는 괜찮죠. 2, 3천 근데 더 받아도 풀 땡기실 것 풀로 같은데. 땡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무학재 근처 어느 아파트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네. 제가 뭐 그걸 가지고 어떤 그렇죠. 이용을 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 1안부터 한번 살펴보죠. 뭐 1안. 일단 뭐 원주 재개발은 투자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기로 하고요. 코멘트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고 하셨다는데. 그렇죠. 유튜브도 잘 봐야 되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좀 추천하는 이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을 땅이 없잖아요.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서울 외 지역들은 빈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민간 건설사들이 땅 사서 지어도 되고요.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희소성이 좀 약해요.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대한 재개발은 그렇게 강하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하셨으니까 일단 지켜두고요. 2년 거주 후에 또 갈아탄대 독립문으로. 너무 이렇게 갈아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두 번째 보면 부가연. 이게 너무 강한데? 부가연 너무 좋아. 그렇죠. 저도 좋긴 너무 해요. 좋아요. 그래서 갈 수 있다면 1안보다는 무조건 2안입니다. 진짜. 부가연 너무 좋은데 부가연 같은 경우는 1-1, 1-2, 1-3, 2, 3구역이 있는데 1-1, 2, 3구역은 입주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이미 완성이 됐고 2구역, 3구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조합 내부에. 조금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위치가 워낙 좋고요. 저는 갈아탄다라고 한다면 부가연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또 정확한 작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아까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거로 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계획은 그거 같아. 10년 된 집을 팔고 아까 어디였죠? 무학재 아파트를 사. 그러니까 2년 거주한 다음에 얘가 또 오르면은 또 팔아서 종잣돈을 불려서 또 이렇게 독립문으로 간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내 집이 오르면 갈아타고 싶은 집은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부가연은 또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도저히 무리하다라고 한다면 쉬어가야죠. 원주만 가지고 있기 좀 불안하면 내 자금에 맞춰서 뭐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하시고 좀 기회를 노려보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좀 조정이 되는데 어떤 아파트부터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강남 빼고는 다 빠지지 않을까요? 강남도 빠지겠죠. 그래요. 자고 보면 강남도 묻지 마세요. 빠졌는데 어떤 게 많이 빠지냐면 전세 레버리지가 약한 아파트가 먼저 빠져요.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많이 빠져요. 처음에는 잘 버텨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좋지만 침체기가 오면은요. 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세가 보통 한 6억 정도 하잖아요. 네네네. 떨어져도 만약에 6억이라고 한다면 6억 밑으로는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은 7억, 8억, 그러니까 한 20%? 많이 떨어지면 20, 30% 떨어지는데 재개발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낮죠. 전세는 무이자 대출 개념이잖아요. 이자 안 내도 되지만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막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티면 야 나 물렸구나 던져야겠구나 해서 집어 던지면서 급매물이 나오는데 2011년도 12년도 그럴 때 급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반토막이 났다니까.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좋아졌는데 그때 2010년도에 11억 하던 게 2012년도에 5억 7천까지 빠졌거든요. 반토막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공격적으로 원주 재개발도 팔아버리고 다 팔고 그때는 한번 올인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절대 신용대출 받아서 저는 지금 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가연동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만약에 세우신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얘기 듣고 플랜을 싹 다 뒤집어 엎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게 그런 뭔 걱정이. 소리야? 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딴 데 안 가. 그냥 여기 있을래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심이 되네요. 오늘의 사연도 잘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의 고민도 다 우리 소장님께서 들어주시는 고민이 많이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소장님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고민이 머니.